COPD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를 핀다고 해서 모두가 COPD에 걸리시는 건 아닙니다. COPD가 있는 분들은 COPD가 없는 흡연자보다 약 5배 이상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COPD라고 불리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암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박효연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박희은입니다. 저는 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인가요? 기관지, 숨길이 좁아져 있어서 폐쇄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크로닉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그래서 COPD라고 저희가 불리는데요. 이 COPD라고 하는 거는 흡연이나 실내 오염 등 외부 환경에서 유해한 입자들이 자주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숨을 쉬는 기관지나 폐 만성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에는 폐기종이 생기는 병입니다. 가래도 차고 또 기침도 하고 그러면서 숨도 차게 되는 그런 폐질환을 우리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흔한 질병인가요? 사실 이걸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40세 이상 인구의 13.4%이지만 담배를 피시는 특히 65세 이상의 남자를 생각하면 2명 중 1명이 이 COPD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병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나는 당뇨야, 고혈압이야 가지고 있을 때 아는 인지율은 70%가 넘는데 COPD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거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3%가 안 됩니다. 2.8%밖에 인지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인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COPD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핀다고 해서 모두가 COPD에 걸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25에서 50%만 걸리게 되는데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걸리게 되면 폐 기능의 감소 속도, 즉 폐가 굉장히 빨리 늙어가면서 결국은 산소 치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침대 생활하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런 담배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나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0%가 되는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장 빠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약 70세 이상이 됐을 때는 담배를 피지 않아도 약 10% 이상에서 COPD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74년 전 유교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결핵에 노출이 많이 됐었고 그 외에 다른 감염에 많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폐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있고 뭔가 위험 인자가 많이 겹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폐암을 진단받은 중간 나이 70세입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의 환자분들이 폐 질환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COPD가 있는 분들은 COPD가 없는 흡연자보다 약 5배 이상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가장 중요한 인자이긴 하지만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인자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COPD만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잠재적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폐암 검진 권고안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즉 55세에서 74세 그 사이의 환자들에서 하루에 한 값씩 30년을 폈을 때 끊은 지 15년이 안 된 분들에게는 꼭 폐암 검진을 CT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폐암은 엑스레이로 발견하는 경우보다 CT로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사망률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폐암에 의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에게 CT를 통해서 폐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COPD가 있는 환자분한테 초기 폐암이 발견이 된다면 어떤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자, 그다음에 보호자, 의사 이 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가 8차선 정도 되면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죠. 수술하는데. 근데 나는 이미 5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2주에 약 차선 2차선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5차선이었던 분이 3차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회복이 되면서 차선 하나가 빠지는 즉 4차선까지 가는데 이 변화를 겪을 수 있느냐
이 환자분이 이 폐기능이, 이 환자분의 체력이 그 수술 이후에 6개월까지의 이 회복 과정을 겪을 수 있느냐, 특히 2주, 한 달, 그 가장 폐합병증이 많은 이 기간을 겪을 수 있느냐는 충분한 상의가 돼야 됩니다. COPD를 막상 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하고 나서의 폐합병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기 노출될 수도 있고 폐렴이 생길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산소 유지와 지속적 기계 환기 적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COPD 없는 분들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COPD 환자분들을 수술을 보낼 때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설명도 하지만 이후에 합병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폐암이 발견된 다음에 폐암을 치료나 진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COPD를 알게 되나요? 초기 폐암이 진단이 되고 수술을 고려한다면 이 바로 폐기능 검사를 하는데 이 바로 폐기능 검사가 COPD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폐기능 검사를 해서 우리가 COPD 진단을 하면서 또 수술할 수 있는 그 여부도 결정이 되는데요. 숨을 깊게 들여 마셔서 6초 동안 쭉 내미는데 이 내밀 때 전 폐활량의 70%가 1초 안에 나와야 됩니다. 1초 안에 나오지 않았을 때를 숨길이 좀 좁아져 있어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고요. 약을 쓰고도 1초 내에 전 폐활량의 70%가 안 되면 만성이란 말을 붙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기능, 흡입제 이후 폐기능 이 두 가지를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폐암을 진단하는 과정에 COPD가 발견이 되면 COPD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그리고 COPD를 관리를 하게 되면 폐암 수술도 더 가능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부 가능합니다. 우선 COPD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COPD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바로 흡연입니다. 계속 담배를 피면 저 빨간색 선처럼 계속 폐기능이 쭉쭉 떨어지는 거에 반면에 담배를 끊으면 끊은 거와 동시에 폐기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진 속도도 정상인과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담배를 끊었다 안 끊었다 하면은 계속 피는 거와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담배를 끊자마자 정말 2주, 한 달 내 폐기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소식은 이 COPD 약제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데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들이 많이 나왔고 이 약을 쓰면 폐기능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한테 이제 환자분이 한번 오셨습니다. 이 분은 폐기능이 51%, 즉 후 내셨을 때 1초 내에 나오는 율이 51%밖에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폐기능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숨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잘 됐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오셔서 본인은 수술을 꼭 하고 싶다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담배를 끊고 흡입제를 썼더니 보시는 것처럼 약 51%, 65%까지 폐기능이 실제적으로 올라왔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보통은 20%가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고 올라온 그 수치가 처음에 폐기능보다 높은 59%입니다. 이 59%가 처음보다 높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별로 숨이 안 차고 난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1년이 되면 본인이 좋기 때문에 흡입제도 안 하시고 담배도 다시 피시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폐기능이 낮을 때는 해볼 걸 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금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흡입제도 써서 폐기능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서 수술하시는 게 이 이후의 삶의 질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수술 후 2주에서 3주까지는 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내 체력을 올리면서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이후에 2개월은 1시간 정도 걸으시면서 스트레칭, 다리 하지 근력 운동 시작하시고 그 6개월까지는 충분히 회복하시면 일상생활 회복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COPD가 있는데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나이와 체력을 생각하셔서 치료를 안 하시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어르신한테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든 가족들과 상의해서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근치적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그 치료를 받았을 때 폐가 굳어가는 여러 다른 병에 비하면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고 수술할 수 없다. 하지만 초기다. 그럴 때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
교수님의 고견을 꼭 들어서 치료 하나의 방법으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오시는 초기 폐암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오시고요. 실제로 치료를 하면 저희는 방사선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고설량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면 그 초기 폐암에 있던 부위의 재발률이 그 수술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막상 치료를 해보시면 치료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잘 모르실 정도로 부작용도 거의 적고,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던 분들도 큰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꼭 저희 과에 내원을 하셔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주신 COPD와 폐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COPD 환자라고 하시면 꼭 흉부 CT를 이용한 선별 검사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COPD가 있고 그래서 초기 폐암이 됐다고 하시면 수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꼭 상의하셔야 되고요. 내가 초기 폐암에 걸렸는데 COPD까지 같이 발견이 된 경우는 금연, 흡입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전에 적절한 몸 상태를 잘 만들어서 최적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COPD와 폐암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박혜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폐암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아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